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의예과 1학년 김도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고 여러분 앞에 소개할 책은 사라 베이크 웰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충북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공부를 해오면서 종종 철학이나 인문학을 동경해왔던 저는 이번 기회에 철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철학 서적에 모여있는 서고로 갔습니다. 하지만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저에게 철학 서적들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외계어이었고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책들을 구경하던 중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 어려운 철학책들 사이에서 몇 안 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고 그 어떤 책들보다도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수험생활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끝내고 대학 입학이라는 오랜 목표를 성취한 후 저는 목표를 성취했다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생각에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지라는 막연한 꿈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먼 미래의 일이기에 저를 불타오르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의과대학 학생의 길에 성인의 길에 막 입문한 저는 앞으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한 저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공감되었기에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20개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 대답들은 몽테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생각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도덕적인 이야기를 나열하기 쉬운데 몽테뉴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는 흥미가 없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독자들은 몽테뉴의 글을 읽고 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제시한 20개의 대답에서도 몽테뉴는 막연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답변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례에서 자신이 대처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더 많은 물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분명히 삶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수필을 읽는 듯한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내가 만일 몽테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또는 저러한 의문이 든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라고 고민하며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몽테뉴의 삶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에서 저에게 제시한 20개의 답변 중 인상 깊었던 답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젊은 시절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목격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열이 약간 있어서 모임 도중에 자리를 뜬 젊은이가 숙취해서 깨기도 전에 열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인 에티엔드 라보에시가 역병으로 죽고 아버지가 심장결석 발작으로 인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남동생인 아르노드 생 마르탱이 테니스의 원형인 제드폼이라는 운동을 하다가 공에 머리를 맞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몇 시간 후 갑작스럽게 쓰러지고서는 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몽테뉴는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이는 2달 만에 죽었고 나머지 자녀들도 죽어 그중 살아남아 성인이 된 아이는 오직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감정을 몽테뉴는 자신의 에세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이 순간순간 목을 움켜쥐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면 순간순간마다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은 얇은 세포막 하나로 분리되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건은 바로 본인이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해 오면서입니다. 몽테뉴가 말을 타고 숲길을 평화롭게 달리던 어느 날 건장한 하인의 실수로 힘이 센 말을 타고 정성력으로 달려오다 그 하인이 몽테뉴를 뒤에서 박아
몽테뉴가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몽테뉴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피를 토하는 등 고통에 시달렸지만 정작 본인은 내면이 평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달콤한 느낌마저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 몽테뉴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음의 실습의 경험을 통해 몽테뉴는 기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초월해버리고 변화하는 인생관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빠져나와 그 당시를 회상하고 주변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 당시의 기분을 재구성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에 대한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연이 소상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알려줄 것이다. 자연이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처음 이 해답을 봤을 때는 너무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직업을 갖습니다. 일을 합니다. 흔히들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것도 다 살아나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위나 뉴스에서 질병 또는 사고로, 살인 등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에게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라는 해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몽테뉴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가 느낀 평온한 내면의 상태를 느끼지 못하여 그가 경험한 인생관의 변화를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계속해서 생각해본 결과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저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봤자 본인만 피곤하다 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위에 온통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 수 있고 평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기에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죽음과 같은 것 말고도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할 것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걱정해야 한다면 걱정을 하고 대안을 생각해서 피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몰입하자. 피할 수도 없는 일에 걱정을 하느라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저도 몽테뉴와는 완전히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게 되면서 스카이다이빙 같은 약간은 위험할 수 있지만 하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해답은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몽테뉴의 생각을 보여주는 인상 깊은 구절이 많아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몽테뉴는 아무리 평범한 존재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려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찬란하지 않은 내 삶에 대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평범하고 사사로운 삶도 부유한 이들의 삶 못지않게 모든 도덕, 철학과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건강이 나빠져서 말년에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사 상태를 겪고 난 후에는 깨달은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골치를 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연이 그를 병들게 함으로써 그가 찾던 평정심과 궁극적인 인간의 번영을 안겨주었다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늙어가는 것이 점점 더 많은 허영심과 결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이를 먹는 것은 젊은이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결점을 찾고 자신의 모습에서 쇠퇴하는 흔적을 찾아 스스로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결점이 지닌 채 살아가고 결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장은 몽테뉴의 삶의 모습보다는 이해가 가지 않고 돌이켜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평범하고 불완전하라는 사람이 되라 라는 해답을 들었을 때는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로 미취학 아동부터 직장인들, 그 이상까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실수하지 않고 점차 자신을 갈고 닦아 나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저 또한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얻고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왔고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왔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은 처음에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몽테뉴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이 말뜻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였습니다. 즉, 제가 생각한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제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온 과정이 진정으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바로 예 라고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생각하면 행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 끝에 얻은 결과물이 행복하다면 그 과정 속에서의 노력과 고통 또한 같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생각에 일부 동의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몽테뉴의 아무리 평범한 존재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려준다 라는 말처럼 평범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여건에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 휩쓸려 뛰어나고자 노력하며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결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결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해지기 위해 모든 결점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 결점을 자기 개발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삶에 부합하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책을 빌려 읽었을 때의 목적은 목표감을 상실하고 망연하게 있는 제 자신에게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듣고 제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뒤 그것뿐 아니라 생각해보면 저는 더 많은 숙제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몽테뉴의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전달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몽테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치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며 제 스스로 놀라기도 했고 몽테뉴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배워가고 제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가치관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며 철학적인 내용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자 몽테뉴의 20가지 해답이 아닌 제 인생을 위한 저만의 20가지 해답을 전부 찾지 못한 것 같기에 이것은 저에게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